대부분 스케치를 진행하시면서 많이 하는 걱정 중에 하나죠. 이미지가 닮지 않은 것 같아요. 닮지 않았는데 어디가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인가 이상하긴 한데 어디를 고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틀린 상태로 그냥 진행을 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틀린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계속 비교하고 형태의 특징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틀린 부분들을 꼭 찾아내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인물 스케치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화를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인물화를 잘 그리고 똑같이 닮게 그리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인물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을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얼굴의 기본적인 비율을 정확히 체크를 해주시고요. 많은 관찰을 통해서 틀린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물을 그리실 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내가 그릴 얼굴의 크기를 먼저 정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물화를 그리실 때 눈, 코, 입부터 그려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일수록 그림을 더 쉽고 정확하게 그려내시려면 일단 내가 그리려는 얼굴의 대략적인 크기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요. 형태는 항상 큰 형태에서부터 점차 작은 형태로 세분화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눈처럼 가장 작은 형태를 가장 먼저 진행을 하시게 되면 형태의 과정이 내 의지대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눈이 그려지는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얼굴의 크기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물의 크기라든지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저는 이 정도의 크기로 인물을 그려나갈 생각이에요. 자, 이 정도의 크기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형태를 구체적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조금씩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머리카락까지 포함한 전체 두상의 크기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서서히 구체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마의 위치를 이 정도로 체크를 했고요. 턱의 위치는 이 위치에 진행을 시킬 거예요. 자, 이제 이 턱과 이마의 위치 안에서 얼굴의 비율을 나눠주세요. 얼굴의 기본적인 비율은 성인 얼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마에서 턱까지를 3등분으로 비율을 나눠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이마와 턱 사이에 눈썹의 시작점과 코끝의 시작점을 찾아주기만 하셔도 일단 얼굴이 가지고 있는 큰 비율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잡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이 처음엔 완벽한 건 아닐 거예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커다란 비율의 위치를 찾아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눈으로 내가 보는 이미지를 정확히 관찰을 하고 비교하면서 등분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 나갈 거예요. 자, 눈썹에 들어갈 위치를 저는 이 정도로 잡았고요. 자, 눈썹보다 약간 아래에 눈이 들어갈 위치가 시작되겠죠. 눈썹과 눈이 들어갈 위치를 대충 표현을 해줬습니다. 저는 눈을 이 정도 위치에 집어넣을 거예요. 아직 정확한 건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엔 대략적인 위치만 잡는 거예요. 코끝이 들어갈 위치, 콧대가 들어갈 큰 기울기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코에서 턱 사이에 들어가는 입술의 위치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눈, 코, 입의 이미지를 조금씩 더 구체화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과정에서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음에 잡았던 비율이 어색한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진행하지 않으면 시작부터 틀린 형태로 끝까지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린 형태는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주시면서 어색한 부분은 바로바로 수정을 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콧볼의 위치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콧구멍이 들어갈 위치도 살짝 체크를 해줘야겠죠. 반대쪽 넘어가는 콧구멍의 위치도 살짝 체크를 해줬습니다. 자, 코를 그렸으면 코에서 입술로 연결되는 인중의 위치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세요. 코에서 인중은 함께 진행을 해주셔야 입술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나가기가 쉽습니다. 입술의 기울기는 우측이 좌측보다 약간 높게 기울기가 만들어지네요. 인중에서 입술이 입꼬리로 뚝 떨어지는 기울기의 형태이고요. 입술이 살짝 벌린 형태, 치아가 보이는 형태죠.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콧볼보다 약간 뒤쪽에서 나오는 형태네요. 눈의 시작점보다 눈꼬리가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형태이고요. 눈동자는 우측으로 시선 방향이 만들어져 있네요. 눈동자의 위치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쌍꺼풀이 조금 진한 편이네요. 눈 위쪽으로 쌍꺼풀의 형태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반대쪽 눈을 함께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작점의 위치를 찾아서 한쪽 눈을 너무 완성도 높게 그리고 반대쪽을 그리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형태 위치 정도만 체크를 해두었다면 반대쪽 눈도 비슷한 정도로 함께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눈동자를 그린다는 생각보다는 눈동자와 눈동자의 흰 여백의 공간의 비율을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위쪽으로 쌍꺼풀의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자, 이제 얼굴의 윤곽과 헤어라인도 조금 정리를 시켜볼게요. 얼굴 윤곽에서 작은 굴곡의 변화들이 있는데 이 작은 변화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큰 비율을 체크해 주시면서 얼굴의 형태를 다듬어 나가세요. 이제 머릿결의 형태도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스케치를 보다 꼼꼼히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밝음과 어둠이 크게 나눠지는 형태를 중점적으로 머릿결의 형태를 디자인해준다 생각을 해주세요.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를 정확히 정리시키면서 형태를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제가 명암도 전혀 표현하지 않았고요. 큰 형태를 아주 기본적인 비율 위주로 스케치를 진행했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고 인물이 잘 그려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다란 비율이 안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작은 표현과 디테일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눈의 형태를 내가 아무리 똑같이 그렸어도 눈의 크기나 위치가 틀어졌다면 절대 닮은 느낌의 이미지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엔 눈의 이미지를 닮게 그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어색하지 않은 크기와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비율과 구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어둠의 영역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형태 이미지가 보다 쉽게 파악될 수 있어요. 코의 형태를 그리실 때는 콧대의 라인은 너무 진하게 형태를 잡지 마시고요. 어둠이 강하게 잡히는 형태의 라인에 조금 더 선의 강약을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선의 강약 표현을 통해서도 스케치를 보다 효과적이고 잘 그려 보이게 전달을 시켜줄 수 있어요. 선의 진하기가 너무 다 일정하게 진하거나 혹은 너무 연하거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중요도가 높은 부분 내지는 구조가 보다 정확하게 표현되는 부분은 선을 진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선의 강약도 약하게 풀어주면서 선이 가지고 있는 진하기의 차이를 통해서 형태의 중요도와 입체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입술을 그리실 때 가장 어색한 느낌이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술의 라인을 너무 진하게 선으로 따듯이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의 테두리 라인은 너무 진하게 잡지 마시고요. 안쪽에 보이는 어둠의 표현들을 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강한 어둠의 그림자들을 확실히 잡아주시면서 입술이 가지고 있는 덩어리 위주로 형태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명암의 표현을 가볍게 채워나가고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의 그림자 표현들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입술의 아래쪽에 그림자를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둥글게 돌아가는 입술의 덩어리감의 느낌을 만들어주시면 입술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보다 손쉽게 표현될 수 있어요. 자, 아랫입술도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덩어리에 어둠 흐름을 잡아주시면 입술이 가진 볼륨감이 정확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명암 표현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간 입체의 느낌을 전달시켜 주세요. 자, 어느 정도 이미지가 이제 담게 나왔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더 구체적인 형태 이미지를 정확히 강조시키면서 확실하게 인물의 특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순차적으로 서서히 강조시켜 나간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정적인 형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확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진한 선으로 형태를 따버리는 건 조금 위험한 스케치 방식이에요. 충분히 관찰을 해주시고 비교하면서 확실히 이미지의 특징이 나왔다는 판단이 섰을 때 정확하고 강하게 스케치 표현을 이어나가셔야 돼요. 대부분 스케치를 진행하시면서 많이 하는 걱정 중에 하나죠. 이미지가 닮지 않은 것 같아요. 닮지 않았는데 어디가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인가 이상하긴 한데 어디를 고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틀린 상태로 그냥 진행을 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눈에 이상해 보이고 내 눈에 닮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똑같이 보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계속 비교하고 형태의 특징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틀린 부분들을 꼭 찾아내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린 형태가 맞았다고 확신하지 마시고요. 틀렸다 생각하시고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일단 수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수정하면서 계속 고쳐 나가다 보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특징이 정확히 보이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수정하지 않고 다듬지 않는다면 그림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 수 있어요. 코의 어두운 그림자의 느낌도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빛을 강하게 받는 밝음의 위치와 어둠이 나누어지는 부분의 형태 스케치도 가볍게 잡아주시면 대상의 형태 이미지를 보다 손쉽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입 안쪽에 치아의 형태도 살짝 표현을 해주시고요. 치아 아래쪽에 잡히는 어둠의 그림자는 조금 더 또렷하게 정리를 시켜주세요. 이제 눈, 코, 입 주변에 중간 톤의 명암도 살짝 체크를 해주면서 눈, 코, 입의 형태를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줬습니다. 자, 머릿결은 조금 힘있게 선의 느낌을 정리시켜 주시는 게 머릿결의 느낌을 보다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과감한 선의 흐름을 통해서 머릿결의 느낌을 과감하게 쭉쭉 그어나가면서 만들어 보세요. 너무 조심스러운 선을 가지고는 머릿결에 강하게 뻗어나가는 결의 느낌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짧은 선을 쭉쭉쭉쭉 이어가면서 형태를 그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긴 선의 느낌을 한 번에 그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마찬가지로 어둠과 밝음으로 형태를 구분시켜 나가면서 머릿결이 가진 형태적인 특징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머릿결에 강한 어둠이 만들어지는 그림자의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머릿결의 형태는 실제 내가 보는 이미지와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그려야 될 표현 요소가 많은 표현이기 때문에 큰 대상의 이미지를 전달시키는 게 중요하지 작은 머릿결의 흐름 하나하나를 완전히 똑같이 그린다고 해서 이미지가 닮게 표현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머릿결의 느낌을 내기 위한 과감한 선의 표현, 큰 어둠의 흐름 위주로 진행을 시켜보세요. 자, 얼굴 앞쪽으로 떨어지는 가늘고 섬세한 머릿결의 느낌도 마지막에 강하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머릿결도 같은 표현 방식으로 어둠의 흐름부터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 나가면서 선의 경쾌한 강약 느낌을 살려주는 데 집중을 해주세요. 자, 인물화를 처음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과정과 방법에 맞춰서 다양한 인물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연습해보세요. 처음부터 닮게 그린다는 생각보다는 큰 구조와 비율을 찾아 나가면서 큰 형태에서 점차 작은 형태로 구체화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필 소묘의 기본적인 표현 원리와 방식을 보다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더 그림의 라이브 연필 소묘 도서를 구매해서 공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